65페이지 1부터 읽습니다. 월세 수익으로 노후 걱정도 한방에 끝. 저는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베이버부머 세대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전 재산이었는데 빚 안 지고 절약하며 생활하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였습니다. 제 투자의 시작은 2010년 9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집 근처 공원 산책길을 운동 삼아 거닐면서 문득 서울과 인천에서 대학교 다니는 아들 두 녀석의 뒷바라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작은 아들이 군에서 제대하고 대학을 마칠 무렵에 나도 직장을 퇴직할 시점인데 아이들의 학비에 지원하다 보면 노후 준비는 하나도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6천만 원 조금 넘는 자금으로 마땅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해 주식 투자를 해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주식 투자하다가 걸리면 이혼당할 각오하라고 경고해서 펀드에 가입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심화 계좌에 수년째 넣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매달 아이들에게 월세와 생활비도 붙여야 하는데 작은 아파트라도 사서 월세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중에 생활정보지에 사랑방신문을 보았습니다. 5천만 원 이하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를 보니 내가 사는 지역에 15년 된 주공아파트 1600세대 18평 매매 가격이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주공아파트 주변의 부동산 사무소를 찾아다니면서 물건을 보러 다녔습니다. 부동산 사무소에서 얻은 정보로는 해당 아파트는 10년 가까이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로 가격 변동이 없었는데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내에게 살짝 주공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는 아파트를 살려면 서울이나 수도권에다가 사야지 광주에다가 사서 무엇을 하냐 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누가 서울 아파트 좋은 줄 모르냐고요. 비싸기도 하거니와 돈이 없으니 문제지라고 응수하며 괜한 말다툼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사무소를 순회 한 지 2달 만에 아내 몰래 주공아파트 18평을 4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입하고 나니 일주일 동안 월세가 나가지 않자 결국 3,700만 원의 전세를 주었으니 취, 등록세 포함하여 400만 원에 구입한 셈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부동산 사무실에서 좋은 물건이 나왔다고 연락이 와서 완전 리모델링된 18평을 전세 3,900만 원을 안고 4,300만 원에 하나 더 구입하였습니다. 당초 월세를 목적으로 투자하고자 했는데 전세로 주다 보니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5천만 원의 열채도 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해가 바뀐 2011년 1월 어느 날 사랑방신문을 보니 해당 주공아파트가 6천만 원대에 게재된 것을 보고 설마 하는 마음에 부동산 사무에 전화해보니 그 가격대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 아파트로 재건축되는 H주공아파트 이주가 시작되면서 소형 아파트가 품귀 상태로 가격 상승이 촉발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세를 안고 몇채 더 사둘 걸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면서 주공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C아파트 15평 195세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C아파트 15평은 가격 변동이 없이 3천원 초반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월세를 놓고 말리라 다짐하고 C아파트 15평을 3,10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2011년 설날 직전에 드디어 월세를 놓았습니다.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300만 원과 월세 25만 원을 입금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드디어 나도 월세 받아보는구나 라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당시 광주에서 한평으로 출퇴근하던 때였는데 차가 막히는 퇴근길에서 운전대를 잡고도 월세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참 잘했어 라고 혼잣말하며 만면에 저절로 웃음꽃이 피어났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첫 월세로 아내에게 호텔 뷔페 식사 후 장미꽃 한 다발을 선물하면서 지난 3개월 동안 투자한 내용을 이실직고했더니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투정하면서도 같이 기뻐해 주었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연금영부동산연구소 카페에서 정보와 투자의 흐름을 체득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 중 건정산 및 담보대출까지 받아 2011년이 저물기 전에 아직 덜 오른 아파트 한 채를 더 구입하였습니다. 처음에 샀던 주공아파트를 2012년 말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했더니 월세 금액이 100만 원대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는 대학교 주변 오피스텔에도 투자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초 투자하게 된 이유였던 아들들의 서울 빌라 월세는 물론 생활비까지 월세 받은 돈으로 보내주고도 얼마 안 되지만 매월 꼬박꼬박 통장 잔고가 늘어가는 재미를 맛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리하게 욕심내지 않고 정당하게 세금 내면서 2년에 한 채씩 늘려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퇴직이 몇 년 남지 않은 베이비 부머이지만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로 노후 걱정 없겠다는 희망도 품어봅니다. 새벽항공항 소장의 어드바이스. 앞에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멘토를 주변에서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처음 투자할 때는 부담 가지 않는 소액으로 시작해보라는 것입니다. 흔히 부동산 투자에는 목돈이 필요할 것이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커녕 알아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물론 매매 금액 전체를 투자금으로 마련해야 한다면 부담이 되겠지만 이 앞에서처럼 처음에는 전세를 끼고 사서 투자 금액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부동산을 사는 부담감이 줄어들면 대출을 활용해 월세를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작년에 상담했던 사람들 중에서 80채가 넘는 집을 소유한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있는 집들이었고 가족들 명으로 된 임대사업자를 서너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월세로 대출이자를 내고 나면 1,000만 원 남는 정도였고 최근에는 저금리로 인해 그보다 더 많은 월 수익을 얻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물려받은 재산이 많거나 로또에 당첨되었다거나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오랜 기간 해왔고 퇴직 후 퇴직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 뿐입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고 차츰차츰 그러한 과정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80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담하면서 보여준 엑셀 파일에는 80채가 넘는 집의 대출 상황, 임대 조건, 집 주소 등의 자료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하나둘씩 해나가다 보니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어린 시절 자전거를 배울 때 넘어지지 않게 세발 자전거부터 타고 그 다음에 두발 자전거를 타듯이 처음에는 부담 없는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규모를 조금씩 키워나간다면 수십 채의 집을 통해 받게 되는 월세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소액이라는 금액이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신의 여건에서 편안한 투자금을 정해 시작해보는 것이 월세 받는 부동산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71페이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